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파이코인 처음 일어난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간층의 보유 지갑이 대폭 상승을 하고 있고 정말 기이한 현상들이 하나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나 하나씩 좀 지켜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일단은 블랙록 15분 새에 6.1억 달러 비트코인 거래소로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물량을 보냈다라는 내용이고, 지금 코인베이스 프라임에 추가로 이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뭐 이런 얘기들. 그리고 매수 매도 힘겨루기가 팽팽하다 해서 횡보장이 지속되고 있다. 뭔가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올라갔다 내려왔다 지금 장난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비트와이즈 임원 미 셧다운 해제로 암호화폐 ETF 대거 출시 예상에 대한 내용들도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로이터 미상원 이제 오늘 새벽부터 나왔던 내용들이죠. CFTC 위원장 지명자 암호화폐 집중 질의 전망이라고 해서 내용이 나오고, 네이버 두나무는 합병 임박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20일 쉐어스는 오늘 솔라나 현물 ETF를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UAE는 채굴로 6,450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얘기했고, 그레이스케일은 리플 ETF 11월 24일에 출시 예상이다라는 내용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분석, 비트코인 바닥 8.4만에서 8.6만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런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심각한 두 번의 하락세를 반영한다면 바닥은 84,000에서 86,000 사이라고 얘기했고, 4월 저점과 스트레이트지의 평단인 74,433달러를 리테스트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다. 자, 그리고 폴리마켓 비트코인 11월 8.5만 달러 하락 가능성 50%다라고 해서 85,000달러까지 하락할 확률 뭐 이런 걸 좀 점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대부분. 비트마인 2.5만 이더리움 추매 예정이다라는 소식도 살펴볼 수 있고요. 12월 연준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졌다라는 내용들. 그리고 비트와이즈 리플 ETF 최종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하고, 10월 연준 FOMC 의사록 요약을 하면은 여러 위원이 금리 인하를 반대를 했고, 일부 위원은 11월 금리 인하가 적절하다고 밝혔고, 대다수 의원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책이 더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일부는 12월 금리 인하가 확실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위원이 12월 1일 이렇게 양적 긴축 종료를 찬성했다라는 이런 내용들까지 한번 볼 수 있고요. 코인시장 좀 뉴스가 많았죠. 자, 연준 비공식 대변인 12월 FOMC 투표 일치 매우 치열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아무튼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한번 볼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아까 전에 다뤘던 내용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다음 내용 넘어갈 거예요. 블랙록 델라웨어의 스테이킹 이더리움 ETF 등록이라고 해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CFTC 위원장 지명자 암호화폐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한편 비트코인 슈퍼트렌드 매도 신호에서 7.5만 달러 하락 가능성이 있다라는 내용까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편 지금은 코인 시장이 약간의 반등이 나와서 다시 9만 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이더리움은 2,963달러 뭐 등등등 내용이 나와 있는데, 지금 솔라나가 134달러, 그리고 카르다노가 0.455달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쭉 한번 내려가서 뭐 제트캐시에서 엄청나게 많이 올랐네요. 제트캐시는 이런 거 볼 수 있고, 더 내려가 보면은 파이네트워크 파이코인은 지금 0.2386달러 되어 있습니다. 두 단계 상승을 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또 참고해서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자, 한편 지금 파이네트워크 통계 관련해서 볼 때도 0.2388달러 되어 있죠. 지금 다른 것들이 조금 뭔가 떨어졌다가 오른 신호예요, 이게. 그죠? 어제랑 좀 비슷하다고 가격대를 봐야 되는데, 파이네트워크는 지금 그에 비해서는 4.7%나 올랐습니다. 대부분 지금 빠져있는데 혼자 4.7% 올랐다는 건 상당히 의미심장하고, 거래량 역시도 막 엄청나게 적은데 올라갔다는 아니에요. 4,235만 달러면은 파이코인 기존에 막 1,000 몇백만 달러, 막 2,000 몇백만 달러에 비해서는 많이 뭔가 상승을 했다라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바라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도 참고해 볼 수 있겠고, 0.2389달러라는 거, 2389 많이 가격이 올라간데, 더욱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 고래 물량 관련해서, 지갑 물량 관련해서 뭔가 좀 변동이 있었는데, 지금 보시면 굉장히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어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자, 보시면은 상어가 1 줄긴 했어요. 그리고 돌고래가 3 줄긴 했는데 나머지 부분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많이 늘어났습니다. 나머지 부분에서. 지금 이게 22, 총 지갑이 22개밖에 안 늘어났는데 오히려 미생물 쪽에서 좀 줄어들고 나머지 부분에서 좀 늘어났습니다. 이 얘기는 참 되게 해석하기가 좀 신기하긴 한데 다른 지갑으로 옮겼을 가능성이 좀 있고 아니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좀 처분했을 가능성들이 좀 있어요. 어쨌든 지갑이 뭔가 좀 전체적으로 중간층이 많이 늘어나고 완전 고래층 같은 경우는 조금 줄어들긴 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 수량이 막 엄청나게 많다. 막 한 10, 15 이렇게 되면 진짜 많아지는 건데 그거에 비하면 좀 줄어들고 오히려 아래쪽에 좀 늘어났다는 것은 일부 사람들이 파이를 고래 중에 처분을 하기도 했지만 누군가 파이를 계속해서 샀다라는 이런 내용으로 또 해석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락업 해제 관련해서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매번 말씀드렸죠. 지금 6,329만 개의 락업 해제 남아있고 오히려 락업 해제 물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올라갔다라는 것은 락업 해제 때 다 던지겠다 이런 의미랑은 좀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 한편 이 거래소 물량을 봤을 때는 지금 거래소의 총합은 거의 변하지 않고 있어요. 4억 2,739만 개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순 흐름으로 봤을 때는 11만 2천 개가 마이너스 됐다라는 거 볼 수 있는데 거의 보면 비슷비슷하다. 매번 볼 때마다 이런 거 볼 수 있고 거래소의 물량이 줄었다는 건 개인 지갑의 물량이 오히려 좀 늘어났다라는 부분으로 봐도 과언은 아닐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일별 이동 통계 관련해서 자, 보면은 마이그레이션이 이렇게 쭉 있는데 11월 18일에 51만 5천 개 되어 있습니다. 꾸준하게 마이그레이션이 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고 파이 네트워크 관련해서 보면은 428.4만 팔로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니콜라스 코칼리스 53.8만 팔로워. 뭔가 파이 네트워크 공식적인 소식은 따로 뭔가 나와 있진 않았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뭐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들 요거 보시면 요런 내용인데요. 지금 보면은 파이 코어 팀의 승인이나 지원을 받지 못하면 판매하기가 어렵다. 마이카 문서는 파이 토큰과 관련된 권리나 의무는 없습니다. 와 같은 답변을 통해 다양한 질문에 대한 파이 코어 팀의 입장을 명시한 법적 문서다라고 얘기도 하고요. GCV가 최고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미카 준수는 파이의 가치를 설정하는 게 아니다. 거래소 상장은 절대 파이의 진정한 가치를 정의하지 않는다. 거래소 상장은 시장이 운영할 수 있는 장소만 제공을 하고 파이의 진정한 가치는 항상 다음에서 비롯된다. 글로벌 파이 커뮤니티, 실제 유틸리티, 생태계 개발, 가맹점 채택,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오픈 메인넷 이전의 선구자들이 만든 GCV 기록이다라는 거예요. GCV는 결국 꿈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이거는 어떻게 될진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알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저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파이의 미래 정말 GCV처럼 될 가능성들도 없진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비트코인이 지금 날아가는데 왜 파이는 끄떡없냐 이런 얘기를 또 하기도 해요. 메이저 알트는 2배가 떨어지고 자발트 비트코인은 5배 떨어지고 있다. 근데 파이는 변동성이 없고 비트보다 없는데 오히려 파이는 플러스가 됐어요. 이제 뭔가 디커플링 현상이 좀 일어났다고 볼 수 있고 이걸 보면 마치 2차 마그 전까지 최저점은 0.25 보입니다. 안심해도 됩니다 했지만 안심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0.2달러대에서 굉장히 튼튼하게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 우리가 요 최근의 움직임, 최근에 몇 개월간 트론의 움직임과 좀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파이가 다른 이유, 여타 다른 코인들은 개발해놓고 홍보하고 팔아먹고 그러다 없어지고 변변한 기술력도 없는 게 태반인데 파이는 처음부터 사람을 모았다. 신원이 확인된 인원만 수천만 명이다. 비트가 암호화폐 시초라면 파이는 디지털 화폐의 시초가 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GCV 운동을 전 세계에서 벌이고 있다 라고 해서 이런 GCV 운동도 되게 알게 모르게 엄청나게 하고 있다라는 것도 좀 볼 수 있겠는데 아무튼 지금 파이코인이 처음 일어난 현상이라고 보는 건 뭐 고래층이 좀 빠지긴 했지만 중간층이 생각보다 많이 늘어났다라는 거 그에 비해서는 그리고 아래에 있는 그런 플라큰톤 아래층 완전 최아래층 계층이 뭔가 많이 빠졌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위로 갔다라고 하기는 인원수가 좀 안 맞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만큼 뭔가 파이코인이 계속해서 관심이 많다라고
라고 또 해석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느끼는 파이코인은 어떤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처음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지금 가격대 보면은 다른 코인들의 하락세가 유지되고 있는데 파이코인은 조금씩 아주 천천히지만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봐서는 계속해서 올라가는 이런 모양새로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드는데요. 뭐 이럴 때 여러분들 뭐 금도 좀 캐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금을 캐는 게 아니라 금에 좀 재테크 투자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파이코인에 뭔가 믿음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파이코인 기념주화 있습니다. 이 파이코인 기념주화는 뭘 뜻해요? 이 금 있잖아요. 금으로 된 기념주화인데 요걸 사놓으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금값 올랐을 때 또 되팔기도 가능하고 파이의 가치가 상승하면 그만큼 또 의미가 있어지는 이런 또 기념주화가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 그 여기 영상 제품란 가셔서 구입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좀 더 싸게 구매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아래 제가 그 댓글 고정핀 남겨놓을 테니까 참고해서 한번 구매를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파이코인만 채굴하면 아직까지는 좀 지칠 수 있어요. 가격이 좀 올랐다고 하지만 여전히 뭐 한 달에 여러분들 해봐야 한 1,000원 좀 넘는 금액이 채굴되는 건데, 뭐 그거보다는 여러분들 다른 거 뭔가 앱테크 같은 것도 한번 해보면 좋겠죠. 그래서 뒤에 제가 앱테크 하는 홍보 영상 있으니까 그거 한번 참고해 보셔서 가입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